수학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수학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이전에도 수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수학만 공부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수학자들은요, 탤런트였어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탈레스.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모두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천문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럼 이 중 탈레스는 어떤 수학자였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그리스 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 그리스의 밀레토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이집트를 자주 왕래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요, 매우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학과 천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탈레스는 이집트에서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듣고 보는 모든 현상들, 주변의 모든 현상들 있죠. 그걸 주의 깊게 관찰했대요. 연구하고 관찰한 이런 결과들이 결국 후대 수학의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장사꾼이 당나귀와 함께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매일 당나귀 등에 소금을 가득 싣고 얕은 물가를 건너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가 물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놀란 당나귀는요, 허둥지둥 겨우 일어섰는데요. 어머나! 등에 든 짐이 아주 가벼워진 게 아니겠어요? 아, 당나귀는 알게 됐죠. 등에 있는 짐이 뭔지 몰라도 물에 젖으면 가벼워진다는 걸요. 당나귀가 어떻게 했냐고요? 꾀를 냈죠. 그래서 물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자주자주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이걸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소금 대신에 손뭉치를 당나귀 등에 실었어요. 이걸 모르는 당나귀는 역시 물에 넘어졌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먹은 솜, 어때요? 가벼운가요? 아니죠. 너무 무겁잖아요. 당나귀는 혼쭐이 났어요. 다시는 물에서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현명한 장사꾼이죠? 이 장사꾼이 누구냐고요? 맞아요. 바로 탈레스예요. 청년 탈레스는 소금, 올리브유 등을 사고 파는 상인이기도 했거든요. 고대 그리스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소금이나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재배했대요. 소금을 캐내는 소금 광산이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나귀 등에 소금 자루를 실어 해변까지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 보세요. 당나귀가 물에서 자주 넘어지는 행동을 관찰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규칙성을 발견했잖아요? 소금을 실으면 당나귀가 물에서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솜을 실어서 물에 넘어졌을 때 당나귀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거예요. 정말 현명하네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탈레스는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과학, 천문학, 수학, 철학 등을 가르쳤죠. 그는 질문하는 거, 특히 왜, why 라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항상 왜라고 물어라. 그래야 수학이 발전한다. 수학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거는 왜 그런 거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왜 이런 원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각의 크기는 왜 같을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리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탈레스는 왜 그렇게 되는지 밝혀보자의 선구자예요. 탈레스가 태어났던 당시 사람들은 날씨와 계절의 변화 등 자연현상들을 신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이 신이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탈레스는 이런 현상들의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신이 화가 난 것이 아니야.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노력이 바로 현재의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어요. 탈레스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수학 문제도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했죠.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수학적 성질과 규칙을 발견했답니다. 탈레스는 뛰어난 천문학자이기도 해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과거에 일식이 일어났던 기록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일식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죠. 정말 이건 그 당시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사실 일식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서 태양의 일부나 전부가 가려지는 규칙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식이 일어날 때 뉴스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식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탈레스는 과거의 일식이 일어났던 기록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 기원전 585년 5월 28일 이 정확한 날짜에 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했죠. 그 예측대로 일식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이 예측으로 나라 간의 전쟁도 막을 수 있었고 평화 조약까지 맺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스인들은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일식에 대한 탈레스의 이런 논리적인 설명은 커다란 감동을 주었답니다. 탈레스를 더 유명하게 만든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이집트 왕이 탈레스에게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고 싶다고 했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의 무덤이잖아요. 이집트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은 높이가 200m가 넘기도 했고요. 우리 지금 건물로 보자면 50층보다 더 높은 것도 있었대요. 피라미드의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는 쉽지만 높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고민을 하던 탈레스는 방법을 알아냈죠. 시간마다 태양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 자신의 그림자 길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림자 길이가 자신의 키와 똑같을 때 피라미드의 높이와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했죠. 이 원리는요, 지금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도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지 못하고 있을 때 태양이 비친 그림자를 이용해 거대한 크기의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낸 수학자로 매우 유명해졌답니다. 이외에 탈레스가 밝힌 정리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걸요? 지름은 원을 2등분한다. 또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각의 크기는 같다. 만나는 직선에 의해 생긴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반, 원 안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인데 정말 대단한 수학적 업적을 남겼군요. 탈레스는 살아있는 동안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천재적인 문제 해결자로서의 명성을 전역에 펼쳤답니다. 그리스인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탈레스를 고대 그리스 7명의 현인의 1인자로 인정하였다고 해요. 우리도 탈레스처럼 주변의 현상에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